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최강의 비책을 알려드리는 시간,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네, 자, 함께 먼저, 해주실 예. 전문가 두 분 모셨죠. 송영섭 한의사 그리고 유한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의 여왕 김민숙 씨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여전히 반갑습니다. 3일째 지켜주고 계시네요. 아, 네. 적응이 되네요, 이제. 네, 네. 아니, 저기 호르몬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밀접한 얘기죠. 그렇죠. 모르고 네. 호르몬의 불편함을 느껴서 한참을 지내다가 이게 네. 이게 내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느끼고 한 게 네. 언제면 제가 40대 후반부터요. 네.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고 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네. 가슴이 뛰고 예. 막 그 갱년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여러 번 갔었어요. 땀도 전국에 다 오지 네. 않고 네, 곳곳에 네. 이상한 곳에만 오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네. 여쭤보려는 거예요. 지금 네. 갱년기 증상인 것 같기도 하고 호르몬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헷갈리는데 송영석 한의사께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갱년기와 호르몬 이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네네. 호르몬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많이 좀 알고 있죠. 예. 네, 우리 몸의 전체적인 기능을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뭐 남성, 여성분들에게는 그 성적 특징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요. 실제로? 그 갱년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네. 예, 갱년기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예. 저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는지 자꾸 수다가 떨고 싶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요, 예. 형수님. 그러면 안 예, 되겠겠지. 그런 말씀을 지금은. 하시면 안 되죠, 행동 중에. 자, 네, 어쨌거나 이제 성공학의 호르몬에 대한 계절이다 얘기입니다. 보니까 네. 자꾸 좀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것도 혹시 호르몬 영향 때문인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아. 가을이 되다 보니까 네. 점점 이제 식욕이 당기기 시작을 네, 하는데요. 네, 네. 이게 보면 우리 몸 안에 렙틴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네. 렙틴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 비만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네. 아. 이제 점점 겨울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지방을 좀 축적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렙틴 호르몬의 양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배가 차도 더 먹고 싶어지고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호르몬이 줄어들면 네. 질병들이 생기겠죠? 그렇죠. 어떤 질병들이 생기게 되죠? 쉽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슐린, 네. 인슐린 같은 경우가 이제 분비가 잘못되면 뭐 당뇨가 생길 수가 그렇죠. 있고요. 뭐 부신피질 호르몬, 뭐 네.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대사 기능에 예. 관련된 호르몬들이라 잘못되면은 네. 기능 실조가 올 수가 있고요. 성 호르몬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불임이나 무월경 네,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아, 네. 그런데 또 호르몬 관리 치명적인 음식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네. 패스트푸드랑 인스턴트 식품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패스트푸드가 안 좋고 모든 네. 인스턴트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네. 다만 패스트푸드랑 인스턴트가 다른 식품보다 열량은 높고 지방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칼로리는 많은데 네. 그것도 영양 성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호르몬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얼마 전이 아니죠. 바로 그저께인가요? 네. 저지방 고탄수화물 고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조금 아. 다른 예, 얘기인데요. 예. 사실 그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우리 당질 제한식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열량이 높고 당이 예. 많은 건 피하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만약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아니 그저께는 말이야 고지방 먹자고 그러더니 오늘 왜 딴 얘기해 이럴까봐 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럼 이번에는요 호르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죠? 제가 성장- 오해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예, 제가 한 번씩 네.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하다. 자, 저희가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당연하죠. 네. 왜냐면은 성장 호르몬 말 그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장을 해야 호르몬이잖아요. 되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10대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은 10대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60대까지도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10대 때 가장 많은 분비량을 이제 발생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고요. 네. 20대부터 이제 축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60대 때는 한 20대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분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늙는 것도 억울한데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제가 네. 그 여러 증상 때문에 병원을 네, 네.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호르몬의 문제라고 했고요.
그때 성장 호르몬까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신체의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갱년기를 살짝 접어들 때쯤에는 내과나 이런 데 가서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량이나 지방량을 좀 네. 조절을 시켜주고 대사 기능을 조금 맞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골밀도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예. 계속 수치를 좀 본인이 체킹을 하면서 네. 병원도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를 좀 막거나 네네네. 또는 호르몬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장년층의 경우. 아주 뻔한 얘기들이에요. 네.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가장 네.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규칙적인 식습관, 네. 그다음에 양보다 질이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네. 꾸준한 운동들,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이상씩의 물을 마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은 성장 호르몬이 줄진 않을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내가 사랑하는 커피, 찜질방, 호르몬 건강에 악영향? 아, 악영향을 미친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하나, 안 되는데 둘, 셋. 그럴 것 같아. 근데 저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 명 다 X예요. 그러니까 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미친다. 좋겠다는 거. 예?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친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네. 미쳐요? 네. 아니, 커피와 찜질방이요? 그러니까 물론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마셔주면은 참 네. 좋아요. 저도 하루에 한 잔의 커피 정도는 기본이죠. 유혹을 제가 떨칠 수가 없는데 네. 네네네.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얘가 네. 이제 항산화 물질이 좀 있어서 노화를 좀 일으키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네. 네. 너무 과다하게 먹게 되면은 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나 아니면 네. 다른 대사 물질을 과다하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 네네. 찜질방도 같은 의미예요. 오. 사실 찜질방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땀이 나가니까 그렇죠. 네. 땀이 나간다는 얘기는 노폐물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건데 네네네. 운동했을 때와 찜질방에서 나오는 땀은 다르죠. 운동했을 때는 네. 안쪽에서 네. 지방을 태워서 칼로리가 나가는 땀인 네. 거지만 네, 네. 찜질방은 덥고 습하니까 나오는 땀이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그렇죠. 짜내는 땀이니까. 짜내는 땀.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음혈들이 이제 진액들이 빠져나가는 과정들이 되니까 네. 네. 내 안쪽에서 피가 돌질 못하니까 예.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다가 예. 혈을 못 주는 거예요. 피를. 예. 그러니까 피부가 마르게 되고 예. 노화가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주름이 좀 더 생길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자주 가시지 마시고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네. 아니면 두세 번 정도 한 네. 2, 30분 정도 네.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성을 유혹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 얘기는 호르몬 줄이실래요? 이 얘기네요. 한 분만 보시면 아니, 되죠. 저랑 생수 한 잔 하실래요? 네, 저랑 생수 한잔 하실래요? 하실래요? 좋은 말이네요. 예. 저랑 생수 두 잔 하실래요? 이런 거 그래요. 괜찮네요. 예. 자, 그럼 요번에 이제 세 번째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갱년기 증상 네. 호르몬제 복용 안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저는 이거 확실하게 X라고 생각합니다. O네요. 두 분은 왜요? 이게 호르몬 이게 조절은 되는데 네. 살이 쪄요. 살이 아, 그래요? 예. 살은 찌고 호르몬 안정이 되고 네. 말랐는데 호르몬 안정이 안 되고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저는 참 이게 그러니까 좋은 약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살 안 찌고 호르몬이 안정이 되는. 그건 누구나의 바람이겠지만 저는 갱년기 증상 무조건 호르몬 복용을 안 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 X 들었네? 뭐라고 했어요? 말이 다르네요, 그죠? 정답은 뭐죠? 안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O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제 요즘 이제 나오는 보조제 네.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동물 태반에서 이제 추출한 에스트로겐이나 아니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가지고서 이제 보조제를 만들어 주는데 네. 물론 적정하게 본인이 잘 컨트롤해서 드시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는 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이기 때문에 네. 그 수치에 맞게 본인이 딱 적절하게 복용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네네. 왜 태반 같은 경우는 이미 한방에서 자하거라고 약물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근데 약물로 쓰인다는 얘기는 네. 의사의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그렇죠. 약물이란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걸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된다면 예.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물질인 밸런스도 건데 중요하고.
본인이 그걸 먹으면서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막 식욕이 갑자기 늘어나서 살이 찌는 것 같은 분들도 있고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드실 때는 예. 그 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시고 뭐 네. 수치를 전부 다 체킹을 하면서 네. 처방받는 제 몸에 체질에 맞는 예.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욕심이 나니까 네네. 호르몬제를 더 먹을 걸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과다 복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걸 좀 네. 줄여라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앞쪽에 뭔가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네. 호르몬제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식 좀 소개해 주세요. 요거 뭐예요? 요거 네, 한의사님 제가- 앞에 있는 거. 아, 우선은 네. 남자분들한테 이제 유명한 게 있죠. 네. 굴, 뭐 장어. 카사노바가 좋아했다는. 예. 나폴레옹도요. 네. 클레오파트라도. 아, 네. 네. 보통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굴도 있고 네. 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을 준비를 했어요.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을 2리터를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맥주 2리터는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물 2리터를 마시자 하면은 그게 굉장히 먹기가 힘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거 어머, 과일이네요. 좀 이쁘죠? 네. 보기에도 이쁘고 이렇게 투명한 데다 가지고 다니시면 드실 때도 네.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셔도 되는데 네. 사실 이게 효소 워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효소 워터가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네. 과일들을 적정한 크기로 썰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렇게 지나면 과일에 있는 뭐 비타민이라던가 네. 미네랄 성분이 이 물로 나와서 이렇게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뉴욕에서 재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건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소 워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예. 물을 음용을 하실 수가 있을 선생님 것 같아요. 껍질째 넣어요? 껍질째? 껍질째 넣으셔도 되는데요. 예. 그거 좀 자세하게 보여주시겠어요? 카메라로. 네. 네, 화면으로 이렇게 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네. 얘기해 주시죠, 이제. 네, 껍질째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네. 넣어주실 때는 세척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척을 하실 때 식초로도 닦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 끓는 식초. 물에다가 네. 한번 넣었다가 빼주시면 농약 잔여물들을 그다음 네. 광택제를 전부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들을 대부분 넣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야채 종류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맹물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먹기에도 드시기가 편할 좋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사실 우리 녹차는 이렇게 다른 맛이 있으면 좀 먹기 편한 네. 거랑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건 콩이에요. 네. 콩인데 이 콩은 다들 아시죠? 여성 호르몬이 많이 에스트로겐. 들어있다. 아. 네. 네. 얘기를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두유를 줘요. 두유. 네, 두유. 간식으로 네. 네, 두유를 주는데 결국에 모유를 잘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렇게 두유를 주거든요. 실생활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 같은 경우 콩국수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가정에서 두유를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나 그런 거 너무 힘들어. 음. 껍질도 까야 되고 삶아야 되고 짜야 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두부를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아. 손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두부 한모에 그렇죠. 담겨 있는 영양.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입니다. 굴. 네, 굴 옆에 지금 레몬이 같이 있어요. 아, 네. 네, 음식이라는 건 궁합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아. 그래서 굴의 철분을 조금 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아. 저렇게 네. 레몬이 같이 있어주면 좋습니다. 오. 사실은 우리가 레몬이 어떤 맛을 돋궈준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비린내를 제거하고 네. 맛을 아. 돋궈주는 역할도 하지만 네. 철분의 섭취를 도와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굴 같은 경우는 섬유소가 없어요. 네. 그래서 드실 때 네. 채소나 같이. 과일 네. 같이 드셔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정력가로 알려주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굴을 많이 먹었었고 네. 그다음에 위에 대표적인 여성분들이 콩을 먹었었고 이랬던 네. 것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네. 쭉 내려왔었던 네. 손주들의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네.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굴이 원래 여름에는 못 먹잖아요. 봄, 여름에는 맞아요. 산란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맞습니다. 가을, 겨울 돌아오면서 딱 제철이기 때문에 먹기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그 음식들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송한의사께서 성장 호르몬의 작용 다시 한번 좀 어디에 중요한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유지하도록 노력합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성인에게 네.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를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이랑 지방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네.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한테 중요하게
복부 지방, 특히 성인분들에게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기억력, 그다음에 활력 같은 것들을 좋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근력 악화, 근육량, 네. 그다음에 심장 기능 강화, 이 대사 기능을 심장 기능 강화. 대사 기능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골밀도 증가를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성인에게도 성장 네. 호르몬을 어느 정도 수치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네, 네. 굉장히 본인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성장 호르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송영석 씨 그리고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한나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